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아까 저희가 뉴스 브리핑하면서 유니콘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알려드렸죠. 비바 리퍼블리카는 이게 뭐하는 회사야? 토스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옐로 모바일이라는 회사도 좀 낯설 수 있는데 코인원의 모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옐로 모바일, 코인원이라는 코인 거래소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법적 분쟁이 많아서 몸집이 정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나가서 이 회사 전직 임원이 지금 웹소설도 쓰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벌어졌던 일들 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올해 유튜브에선 대체 어떤 게 뜰지 그리고 이미 어떤 게 뜨고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지난해까지 나온 그 앱 모바일 사용자들의 앱 이용 행태를 보면 뭐니 해도 엔터하고 게임 관련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관련한 유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조망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튜브 트렌드 2022의 저자 네오터치포인트의 김경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오터치포인트. 네. 새로운 터치포인트가 뭐냐 이걸 알려주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 어떤 사이트 가느냐 어떤 유튜브 구독하느냐 보면 MBTI처럼 사람 성향이 좀 드러나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디 다니십니까? 네, 저는 최근에 주로 그 영화 채널 리뷰해주는 영화 채널을 많이 봅니다. 네. 그 마치 영화 한 편을 그냥 쉬는 시간에 영화관 가듯이 볼 수 있는. 짧게 브리핑해주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식 정보 채널 같은 경우도 마치 책 한 권 읽듯이 이제 뭐 유효준 교수님이나 장동성 박사나 이런 분들의 조승연의 탐구생활 그런 채널들은 또 상당히 유용하죠. 그렇군요. 네. 즐겨찾기 저희 경제발전소도 추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요즘에 그 솔로지옥의 프리지아 씨 네. 예전부터 유명했잖아요. 지금 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이 친구가 그 사투리 쓰면서 패션이나 아니면 트렌드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네네. 항상 얘기할 때 요래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나고 저희 거의 초창기에 나오셨던 입질의 추억님 이런 분들 유튜브 즐겨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취향이 드러날 정도로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사용량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상 속에서 워낙 다양한 채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이용 시간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작년 9월 한 달 동안에 비교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유튜브가 한 달 동안 한 7억 1분 그러니까 701억 분 거의 700억 정도가 되고요. 2위가 카카오톡인데 279억 분이고 네이버가 3위인데 197억 분 거의 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략 96%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지금 코로나19 3년차 유튜브 이용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제 주부로 있는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홈트레이닝 채널을 틀어놓고 운동하면서 시작을 한다고요. 또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이제 뭐 30대 네. 후반의 어떤 이런 그 서학개미로 불리죠.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주식 채널을 틀어서 틀어놓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죠. 그래서 네. 밤사이 동안에 어떤 또 상황이 있었는지를 브리핑을 받고요. 그리고 대체로의 경우에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낮이나 밤 시간 동안에 대략 지식 정보 채널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정보를 얻거나 그래서 제 업무에 도움도 받고요. 또 밤 시간대 보면 유머 채널이라든지 혹은 음악을 듣는 어떤 플레이리스트 이런 걸 통해서 하루의 어떤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 생활을 거의 동반하고 있는 채널이다 할 정도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채널들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예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요즘은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본다 이런 시대인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들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게 일반적인 유행어가 될 정도로 소통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좀 젊은 친구들이 이용하는 걸 보면 그 변화상을 좀 더 쉽게 캐치할 수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반모 채널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반모가 이제 반말 모드인데요. 요즘 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래 집단끼리 모여서 놀던 어떤 시간 또 유튜브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 데가 채널을 없잖아요. 열고 네. 예, 반모 할래라고 하면 들어와서 각자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서로 거기서는 나이랑 이런 걸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친해지는 뭐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의 중요성인데요. 이런 커뮤니티 기반으로 다양한 새로운 어떤 놀이 문화 같은 것이 생기다 보니까 또 신조어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10대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모바일로 뭔가를 하면서 또 소통을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모바일 기기가 정말 사용하기 편한 시대라 이 문법이 달라졌구나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 관련해서 재테크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얻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채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의존성이 상당히 강해지고요. 그 기존의 어떤 미디어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의 재테크나 부동산과 관련한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내가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접속할 수 있다라는 그 강점이 워낙 강력해서 방송에서 그냥 일정 시간대에 편성해서 내가 그때 맞춰야 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원할 때 VOD든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주식 채널, 재테크 채널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ISO 기반의 그 유저들하고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 다 합쳐서 액티브 유저가 대략 4,358만 명이 우리가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보는 앱 이용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 3,900만 명이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바로 금융 관련 앱이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유튜브에도 나타날 것 같은데 책에서 이런 현상을 유튜브 유니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게 메타버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 들어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가속화된 삶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문법으로는 좀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사실 최근에 그 미국의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23년은 또 다른 2019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서로 연결이 끊기는 상황을 겪는데 실제 도시에 모여서 업무를 보면서 그 시간과 공간상 어떤 많은 부분이 압축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나왔었는데 코로나와 함께 그게 끊겼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오히려 도시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많은 시간과 공간을 이제 압축해 주는 거죠. 연결이 많이 되고 우리가 수업을 못 하지만 네. 뭐 어떤 이런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수업을 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를 해 주니까 우리 삶의 속도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삶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좀 높아진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 정보 탐색, 검색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바로 사회적인 탐색 비용들을 줄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디지털 플랫폼들이 주는 그런 효용,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어떤 기존의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알을 수 있었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또 그런 공간적인 거리 이런 제약들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빠르게 원하는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하나만 더 붙이자면 또 젊은 친구들이 영상을 볼 때 두 번 탭해서 빨리 감기를 한다거나 1.5배. 맞습니다. 1.5배속, 네. 2배속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넷플릭스도 유튜브를 따라하게 된 맞아요. 것이 바로 이런 배속을 주는 거에 이제 빈지워칭, 몰아보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하나의 의미상으로 보면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원하는 대로 직관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 바탕에는 보면 점점 우리가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들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제권이 유저에게 왔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테이프 같은 걸 녹음하잖아요. 라디오 네. 들으면서 그 더블데크 라디오 가지고 맞습니다. DJ가 그래서 노래랑 오버랩 되는 구간에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얄밉지 않습니까? 노래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본방사수를 안 하면 재방송 안 하는 방송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제는 생방송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녹화돼 있는 콘텐츠도 분명히 있는데 라이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이 유튜브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 같습니다. 이른바 라방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큰 세대적인 어떤 차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나이 든 분들은 TV에서 몇 시, 8시, 9시 되면 뉴스를 하고 10시엔 드라마를 하고 그다음에 예능을 하고 이런 걸 알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시간에 뭘 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편성 몰라요. 권력이 해체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이머의 라이브 스트리밍 시간은 명확하게 알고요. 이를테면 또 문명특급이 목요일 오후 5시에 올라온다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네. 뭐 이게 또 마치 아까 직장인들이 주식 채널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몇 시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는지를 깨고 있듯이 자, 이게 이제 유튜브도 본방사수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큰 흐름상에서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갖고 있던 편성 권력 우리 생활 속에 네. 편성을 통해서 시간을 좀 좌우하던 것을 유튜브의 여러 많은 다양한 채널들이 각기 커뮤니티 속에서 어떤 편성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한때 모래시계가 귀가시계라고 했던 게 91년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때 상황을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을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도 맨유가 한국에 와서 이 친선 경기할 때 맨유 때문에 우리 조퇴하고 집에 갑니다 하는 게 그때까지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공하는 사람 말고 보는 사람이 찾아서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게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고요. 근데 한 바퀴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편성 권력이 되겠구나. 돌고 돌아서 참 제자리 같기도 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캐릭터하고 함께하는 제품, 네. 요 콜라보한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채널이 편성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채널의 어떤 캐릭터,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런 운영자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 채널 하나가 방송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면서 그에 따른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커머스 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뭐 최근에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미로 이전에 식당도 하셨으니까 네. 비빔국수 만드는 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게 대충 꼬집해서 이렇게 막 넣고 뭐 대충 만들면 돼라고 말은 하지만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키트 회사랑 함께해서 비빔국수 레시피의 어떤 그 밀키트가 만들어지는 또 흔한 남매라고 코미디 하는 그 개그맨들은 초딩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네. 의류 브랜드랑 해서 또 이 콜라보해서 의류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아마 계속 증가할 것 같고요. 특히 하나 특기할 것은 그 이커머스가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활황을 지금 맞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벤토리라고 하는 광고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사실은 TV 광고도 조금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 덕분에 그 이 유튜브 채널들이 상당히 지금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형태로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그 크리에이터가 브랜드화하면서 커머스가 계속 흥하는 이런 현상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가 함께 봤던 오징어 게임, DP 이런 것들 결국은 유튜브가 하나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되는 그런 측면이 큰가요? 그렇죠. 최근에 OTT 전쟁이라고 하죠. 스트리밍 워라고 해서 뭐 이때면 쿠팡에서도 쿠팡 플레이를 내놨죠. 그런데 쿠팡에 가입해서 보는 사람이지 않은데도 쿠팡 플레이 일부 내용을 아는 것은 그 클립들이 유튜브에서 대체로 마케팅을 합니다. 뭐 인턴 기자라든지 요즘 SNL 클립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유튜브 공간인 거죠.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만 넷플릭스에 재밌는 컨텐츠가 나왔을 때 웨이브 같은 데에서 좋은 게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실제 그 컨텐츠를 갖고 함께 대화하고 떠들고 놀면서 이렇게 공유되는 공간은 유튜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하나의 놀이터처럼 네, 그런 환경으로 좀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올해 주목해야 될 유튜브 채널 77개를 딱 집어주셨어요. 이게 분야도 다양하고 구독자 수가 꼭 기준인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왜 꼽으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 지금 3년째 77개씩 그 추천하고 있는데요. 집단지성 협업의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게
저희 함께하는 멤버들이 주변에 추천을 많이 받아서 그걸 모으면 이제 수백 개 채널이 모이고요. 그걸 카테고리별로 15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서 중복되는 것들 위주로 좀 더 골라내면서 계속 그 회의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채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덜한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구독 리스트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려고도 하는데 맞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드러내거든요. 그런 채널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걸 이제 계속 걸러내는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걸로 보자면 올해 77개 중에 1번하고 마지막 번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1분 미만이라고 정보를 쇼츠 얘기하시는 거군요. 거의 쇼츠와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유튜브 채널 내에서 조금 빠른 포맷으로 만든 건데 뭐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이 과태료가 나오거나 범칙금이 나올 때 어떤 걸 내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것이 실제로 당장 보면 10,000원 정도 더 비싸고 덜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보험과의 상관성을 따져볼 때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네. 생활 속의 요령 뭐 그런 걸 짧은 시간에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QR 체크인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스마트폰에서 바로 한 번만 눌러서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요령, 뭐 위젯 설치 요령 이런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그 77번째로 했던 것은 이제 유자 ASMR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네. ASMR 채널이란 것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틀어놓고 뭐 하는 그런 형태로도 하고 수면 잘 때 또 활용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컨셉을 갖고 만든 ASMR 채널인데요. 이를테면 조선시대의 그 성균관의 유생이 공부를 하는 환경이라고 해서 고궁에서 나오는 ASMR을 넣고 거기에 또 음악을 같이 편성을 해서 시간을 맞춰주는 이런 채널이거든요. 듣는 드라마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신박한데요. 성균관 유생 ASMR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트렌드 2022의 저자 네오터치포인트의 김경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